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뒤에 배경 보이시죠? 네, 우리가 지금 해외 로켓 스튜디오라고나 할까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역시 전용 스튜디오를 가지는 건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 한마디 하시죠? 누구신가요? 네, 오늘 처음 온 이양입니다. 이양, 이양, 예, 이양, 저양, 네, 그 옆에 있는 웃으시는 분 누구신데 웃으시고 계세요? 강북 아줌마입니다. 강북 아줌마, 네, 옆에 이양이 왔으니까 할 말씀 있으세요? 이양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어느 동네에서 오셨어요? 저는 서울 연희동에서 왔습니다. 연희동에 사신대요. 우리 강북이다. 동네인데. 강북이다. 예. 이 스튜디오가 강북에 있다 보니까 강북에 있는 분들 다 옵니다. 이제 김양도 오고 최양도 오고 예. 윤양은 항상 오고 그렇죠. 네. 그건 그렇고 날씨 진짜 더운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기는 춥습니다. 추워요. 예. 지하실이니까 에어컨 빵빵 나서 추운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지금 더워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 무슨 사연 있죠? 7월 6일 토요일 내3 WPI 그 전과 후 포럼이 열립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 WPI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WPI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으신 분,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삶의 변화에 영감을 얻고 싶으신 분, 변화된 자기 삶을 황상민 박사님께 확인받고 싶으신 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월 22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아내에게 화풀이하는 남편이지만 해로하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네, 아내에게 화풀이하는 남편이지만 아내가 해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이 해로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내분께서 남편이랑 오래오래 해로하고 싶다라는 뜻 같습니다. 아니 대체 사연이 어떤 사연이길래 이런 희한한 마음 이게 매 맞는 아내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화풀이하는 남편이 화풀이 받는 아내인데 그래도 화풀이하는 남편이 너무 좋다. 그래서 해로하고 싶다. 이 마음을 들었는데 자랑이에요 뭐예요? 일단 사연 좀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황심소를 들으며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도 부족하나마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를 늘 생각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청취자입니다. 오늘 상담드리고 싶은 부부는 저희 남편입니다. 저희는 결혼 15년차 부부로 서로가 매우 비슷하다 생각해서 결혼했습니다. 매우 마른 체격, 내성적인 성격, 대인관계가 서툴고 좋은 학벌을 잘 살리지 못하는 점까지 매우 비슷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평생 편안하게 느껴본 타인은 남편이 유일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랄 만큼 안 통하는 부분도 있어 놀라곤 했는데 WPI를 해보고 나니 알게 된 바는 남편과 저는 극 리얼리스트인 부분이 같지만 세부적인 성향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검사를 해본 것은 남편이 아니고 초등 저학년인 아빠의 국화빵 제 아들입니다. 남편은 절대로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쓸데없다고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40대 중반에 남편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우리는 금융업에서 일했기에 상당히 월급은 많았지만 둘 다 정말 조직에 맞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없어서 남의 생각을 따를 수도 없었고 자기 주장을 못해서 자기 생각을 펼칠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육아와 집안일이 겹쳐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남편은 회사를 쭉 다녔지만 저는 언제나 남편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크고 나서 저는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업무를 혼자서 진행하는 곳으로 골라 스트레스 없이 다니는 중이고 남편은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사정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체력적, 정신적으로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이 있어 가끔 병원에서 약을 먹었지만 다니는 병원의 의사는 약한 우울증이라 약까지는 필요 없다고 했고 그러다 제 목을 조르고 욕을 퍼붓는 사건이 발생해 그때부터 약 4년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맘때쯤 남편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가정에서 특별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10년 전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끄집어내어 3일간 욕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저는 회사에서의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고 5년간 얌전히 살다가 며칠 전에 비슷한 일이 다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약한 것을 제가 알고 있기도 했고 폭력을 쓰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치자 욕만 하고 그쳤습니다. 매우 얌전하고 말없는 사람입니다만 몇 년 주기로 이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말이 없어서 15년을 같이 살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하는 말들은 괜찮아,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아, 고민해봤자 소용없어, 와 조용히 해줘 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15년을 같이 살다 보니 이 사람은 세상에 드문 착한 사람이 맞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봐주는 마음도 강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남편이랑 평생 해로하고 싶은데 솔직히 요즘 같아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자기 감정과 생각을 좀 더 당당하고 확실하게 드러냈으면 하고 저를 상대로 세상에 대한 화풀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제대로 냈으면 하고 저에 대해 화가 났다면 꼬투리를 잡아 욕설을 퍼붓는 대신에 정확히 어떤 점에 화가 났고 어떻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 제대로 요청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으면 합니다만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술을 줄였으면 합니다. 매일 소주 한두 병 마시는 것 같아서요. 특별한 주사가 없는데 술을 줄이라는 게 제 이기심일까요? 박사님은 음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황심소에 사연 드리지만 필요하다면 남편을 직접 데려가고 싶은데 남편을 끌고 상담소에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상담을 받을 생각이 없이 억지로 끌려온 사람을 상담하는 것도 가능할지요. 황심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북돋아 주시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네, 황심소를 통해 많은 분들의 심리 독립을 북돋아 주신다는 것을 알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분 남편분 사실 약간 몇 년에 한 번씩 발작적으로 아내에게 화풀이 하듯이 본인의 억눌렀고 좌절감 또 이런 감정을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 해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부인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40대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뭐 남편 회사 그만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네. 그럼 이분 지금 뭐가 이분한테는 문제일까요? 남편이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좀 더 드러냈으면 싶고 어떤 세상에 대한 화풀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화풀이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남편이 자기 세상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부인한테 화풀이를 하는 게 세상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뭔 말씀이세요, 강복 아줌마? 아줌마는 집에서 아저씨가 그렇게 안 하세요? 저희 아저씨는 주로 저한테 야단 맞기 때문에. 이거 진짜 훌륭한 대안을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면 이
아줌마가 남편한테 야단을 치면 되겠네요. 아 근데 이 아내분도 되게 착하신 분이시라서 그렇죠. 이분도 가능하실지 잘 그러니까요. 그건 강복 아줌마하고 그럼 착하지 않다는 거로 지금 만방에 알리는 일인데. 예. 착한 건 욕이거든요. 그렇죠, 저한테는. 그렇죠. 근데 이분도 뭐 리얼리스트로 살긴 한데 사실은 이분은 아내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 야단을 친다든지 욱하는 당신의 억눌렀던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건 이분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갑작스럽게 화를 표현하거나 화풀이를 사실은 화풀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남편이 표현하는 건 화풀이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절규예요. 발작이에요. 괴로움에 대한 표현인가요? 그걸 괴로운 것도 있고 본인이 눌러놨던 거를 마치 우리가 갑자기 간질 발작하듯이 그건데 거기에 하필이면 이제 그걸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만만하다, 믿을 수 있다, 심지어는 의지하고 싶다 그런 가장 안심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 발작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데 왜 그런 대상한테 그런 발작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으면 자기한테는 소중한 사람인 거죠. 소중한 척.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발작적 행동을 해도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후폭풍이 좀 덜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그렇게 해보면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좀 잘 알고 편한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못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회사 다닐 땐 절대 표현을 안 하셨거든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속이 다 썩으셨겠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강복 아줌마하고 같이 사시는 분도 속이 많이 쓰시겠네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죠? 그분도 나름 저한테 서로 디스하면서 잘 살기 때문에. 저 디스하면서 잘 살아요. 네. 서로 북돋아주면서 잘 사는 길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안타까운 길을 택하셨어요? 그러게요. 그게 저 뭐 가끔 이렇게 귀엽다 할 때도 있는데. 그래요. 저는 열심히 하는데 신랑은 글쎄요. 그건 일부고 좀 디스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강복 아줌마가 아무리 디스해도 디스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디스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칭찬이야? 여기야? 그런 반응이신 것 같은데. 누가 제가 신랑한테 디스할 일이 없다? 아니죠. 반대가요? 신랑이 지금 본인한테 디스할 일이 없기 때문에 찾았는데 디스를 하니까 그게 별로 본인한테는 임팩트가 없는 거죠. 그 디스가 되게 사소하고 별거 아닌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어쩐지. 그럼요. 뭐 뱃살이 나왔다 뭐라든지 뭐. 예. 그건 디스가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살은 둘 다 같이 쪘는데 왜? 원래 자기 살은 안 보여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근데 이분이 진짜 남편한테 자기가 지금 같아서는 평생 해로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될 것 같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봤을 때는? 근데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남편분을 이분이. 그래요? 네.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아니 이렇게 화풀이 자기한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손을 대고 이렇게 욕을 하고 화풀이를 하는데도 남편이 그래도 남편과 평생 해로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때때로는 뭐 열받더라도 해로해야지 애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도 많으세요. 이게 꼭 사랑하냐 안 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가족을 위해서 15년이나 그렇게 힘든 사회생활을 꾹 참고 해오신 걸 부인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고마운 마음과 미안함도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좀 심한 폭력을 그러니까 폭발을 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폭발했죠. 관객이 부인 같은 입장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아, 당연히 힘드니까 사연을 보냈죠. 이 그러네요. 근데 꼭 회로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회로를 하고 싶으니까 지금 박사님한테 상담을 받았으면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손잡고 끌고 오면 되죠, 뭐. 근데 왜 못 데리고 오세요? 왜 못 데리고 오냐고요? 왜 안 데리고 오실까? 이분이 손잡고 끌고 가면 상담실에 들어와가지고 나 상담 안 받겠다. 남편이 그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할 왜냐하면 것 같죠? 이분은 예. 낯선 분한테는 그렇게 자기 감정을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라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저거 앞에 있으면 누구나 또 그동안 자기가 누구한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럼 근데- 그냥 데려오시면 되겠네요. 네, 데려오시면 돼요. 그 남편분도 말도 잘 들으시니까 또 잘 고분고분하게 잘 오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근데 자신이 이렇게 억지로 끌고 온 남편을 상담하는 것도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있으신 내가 그래 거.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몇 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시면 됩니다. 네. 아, 진짜.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참 남편이 자기 속마음을 자연스럽게 잘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해봐야지. 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느 순간에 발작적으로 보이는 그 감정 폭발이 두려워서,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평생 못 사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끌고 오세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는 그 다음에 또 경험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남편분이 아니 어떤 사람보다 자기를 잘 받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이라면 아마 남편분은 어느 순간부터 누구에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한두 번 저하고 상담하고 이 연습이 되면 뭐 아마 아내분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오늘 나와주신 분 누구시죠? 강북 아줌마였습니다. 네, 강북 아줌마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앉아 있었던 우리 이양. 네, 이양 계셨군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뜬금없이 몇 마디 했다가 뜬금없는 소리까지 들으신 분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